2020년 이후 한국은 세계 3대 경제권인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상임 이사국의 특권이었던 핵잠수함의 도입을 천명하면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선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언젠가는 해야만 했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거들었는데, 유럽의 영국, 중동의 이스라엘처럼 동아시아를 맡길 적임자는 한국밖에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꼬임에 넘어간 한국이 어리석은 짓으로 주변국을 괴롭게 한다고 비난했는데, 저게 북한의 핵개발을 부추기며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린 나라가 햇소리인지 싶습니다. 거기다 중국을 버리고 한국에 붙은 프랑스가 자국의 핵잠수함 시프랑급의 기술 이전을 제안하면서 한국은 시프랑급에서 2배 이상 벌크업한 아시아 최강의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중국이 질리도록 떠들던 동아시아 패권 장악의 완벽한 실패를 의미하며, 오히려 중국은 한국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지금의 자리마저 빼앗겨 몰락할 길만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산 핵잠수함 건조 확정이 중국에서 경악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가 핵무기와 동급인 핵잠수함의 기술을 한국에 먼저 주고 싶어 안달난 이유는, 요즘 주가를 올리며 한창 잘나가는 한국을 영국이 탐내자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프랑스는 한국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북한을 절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몇 안되는 나라이며, 한국이 G7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일본과 달리 찬성하며 양국은 깊은 우정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시프랑급의 설계도를 넘겨준다고 했는데, 이는 뜸들인 밥을 떠먹여 주기까지 하는 것이며, 이미 한국은 핵잠수함의 심장 그 자체인 핵 원자로의 기술까지 확보해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재래식 잠수함에선 이 분야의 끝판왕인 독일과 양대 산맥으로 이름을 떨치며, 최근엔 안창호급을 개발해 자국의 잠수함이 세계 최강이라던 일본의 입을 꽉 다물게 했습니다. 그러나 재래식 잠수함은 작전 시간이 기껏해야 몇 주가 한계이며 아무리 빨라도 40km가 최대지만, 핵잠수함은 몇 년은 거뜬히 운용할 정도로 스케일이 다르며 속도에선 아예 게임이 안 되는데요. 즉 재래식 잠수함은 워낙 느려 적 함대를 쫓아갈 수도 없고 한번 걸리면 그대로 죽은 목숨이지만, 핵잠수함은 존재 자체만으로 항모 전단을 묶어둘 수 있으며 설령 발각된다 해도 튀면 그만입니다. 괴물 집합소인 동북아에서 한국 해군은 5,000톤에 가까운 안창호급으로도 만족 못하기 때문에, 국산 핵잠수함은 원자로와 여러 무장을 꽉꽉 쑤셔 넣으면 1만 톤까지 몸집이 불어날 것입니다. SLBM 없는 핵잠수함은 팥없는 붕어빵일 정도로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환상의 조합인데, 한국은 최소 30발의 SLBM을 탑재하며 미국과 러시아 뺨치는 괴물 핵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인데요. 세계 최대의 핵잠수함이자 세상의 절반을 없앨 수 있다는 러시아의 타이푼급조차 20발이 최대인데, 국산 핵잠수함이 30발의 SLBM을 탑재한다면 한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핵잠수함 보유국들은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SLBM으로 핵미사일을 탑재하지만, 한국은 미국도 인정한 세계 최강의 탄도미사일인 현무포를 탑재해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현무포는 지구를 벗어나기 직전인 대기권까지 승천한 다음 목표를 향해 마치 운석처럼 충돌하며, 폭발 지점에서 반경 40-50km는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건 그냥 핵무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을 속국이라 깔보던 태도는 어디 갔는지 입 싹 닫고 속으론 벌벌 떨고 있는데, 조금만 수틀려도 힘으로 굴복시키려 했던 한국이 이제는 중국의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소국이 대국에 대들면 되겠냐며 그동안 국가 간의 예의 따윈 밥 말아먹은 태도를 보였는데, 코로나 이후 전 세계가 인정한 국제 아싸인 중국이 대국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젠 은퇴할 나이가 된 장보고급조차 림팩 훈련에서 미 항모 전단을 말 그대로 가지고 놀았으며, 소형 잠수함 한 척에게 탈탈 털린 미 해군은 항모 전단의 전략을 싹 갈아엎어야만 했는데요. 하물며 세계 최강인 미 해군에 비하면 신생아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중국 해군이 장보고급과는 급이 다른 국산 핵잠수함과 마주친다면 비오는 날 먼지나듯이 털릴 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해군 최강의 창인 제7기동 전단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중국은 한국 해군이 서해를 넘어 칭다오까지 진출하는 꼴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핵잠수함 덕분에 수도인 베이징은 물론 중국 전역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져 중국이 개벌은 남 못주고 또다시 한반도를 침공하는 것은 죽었다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국군이 더러운 본색을 드러내며 만주와 북한을 가로질러 한국 영토에 발을 들일 경우 푸른 바다에서 치솟은 수백 발의 강철비가 베이징을 시작으로 동북지방을 불바다로 만들 것입니다. 동북지방은 베이징과 우한, 상하이처럼 한 번쯤 들어봤을 대도시들을 밀집한 중국 경제의 심장인데 어떤 이유든 간에 동북지방이 잿더미가 된다면 그것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멸망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중국도 보고만 있진 않고 러시아판 사드인 트라이언프 지대공 미사일까지 도입하며 애쓰지만 마하 20의 속도로 떨어지는 수백 개의 불벼락을 하나도 빠짐없이 요격하기엔 희망이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에게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기 싫으면 한반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이를 남탓으로 돌리던 중국 정부에겐 오직 파멸만이 존재할 텐데요.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과 영토 분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험난한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국산 핵잠수함은 전략 무기의 정점으로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질 든든한 기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